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일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월 10일 기준 고객 예탁금이 51조를 넘어갔는데요. 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자 자금이 밀물처럼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 속에 엄청난 자금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돈들이 과연 어디에서 찾아온 것이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이 부분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밀물처럼 유입되면서요. 최근에 8월 10일 기준 고객 예탁금이 51조를 넘어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저녁 6시에 금융투자협회 통계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고객 예탁금이 오늘은 얼마로 발표가 됐을까 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자, 51조를 어제 조회했을 때 넘어갔으니까 이게 8월 10일 기준인데요. 자, 이 의미는 올해 고객 예탁금이 23조 7천억 원 증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이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23조 7천억이란 것은 엄청난 자금 규모가 증가했다.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도 볼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10조가 늘어나는데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9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요 사이 10조 늘어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자, 10조에 5년 정도 걸린다는데 자, 23조가 늘어났다 하면 이건 15년 동안 증가할 게 한꺼번에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도 만만치가 않죠. 올해 들어서 46조 3천억 원. 이것을 합친 개인 투자자금 순증 규모는 올해 70조 원에 이릅니다. 자, 이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금 규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던 초기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펀드 환매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원래가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들의 돈들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차피 이게 다 원래 주식하던 사람들의 돈들이야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자, 봤더니 자,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규모가 13조 원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화면상의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펀드 환매 규모는 올해 13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왔을 거라는데 동의를 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3조 원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왔다 한다면요. 70조 원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자금 중에 펀드가 판매됐다고 해서 이 돈들이 직접 주식 투자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자산운용사들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서 펀드 환매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펀드 환매된 자금은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 직접 투자 자금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금융시장 믿을 거 없네 하면서 시장을 떠난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보시게 되면은 이 13조 원의 감소는 3월까지는 그 경향성이 짙었어요. 하지만 3월 이후부터 해서는 환매가 있나 없나 물음표를 찍을 정도로 애매한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한 금액 중에 일부가 개인 자금으로 들어온 것이 약간은 맞을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이 이후에는 환매 규모가 미약하기 때문에 펀드 환매 때문에 개인 자금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약간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개인 자금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개인의 신용융자 자금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의미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영향은 있다고는 봐요. 자, 그 규모 자체를 계산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 신용융자 증가분이 6조 원에 이릅니다. 자, 3월 이후부터 해서 퍽 늘어나면서 신용융자가 폭증했죠. 자, 그런데 올 초부터 치면은 6조 원 신용융자가 증가했는데, 자, 이 신용융자만이 주식 투자의 직접적인 레버리지 자금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용융자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스탁론이니 뭐 주식 관련 매입 자금 대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외에 직접적인 레버리지 투자 자금, 요 규모가 신용융자 규모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증가분하고 저 증가분에서 한 30% 곱하면은 뭐 스탁론 등의 금액이 되겠죠. 자, 이것을 합친 금액이 대략 8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은 앞서 언급드렸던 펀드 환매 자금과 틀리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매수 자금으로 투입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오롯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70조에 비한다면 그 규모는 한 10% 조금 넘는 수준, 11%?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주식 관련한 펀드 자금 환매, 그리고 이러한 그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자금, 요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최대 한 24% 정도, 요 두 개 합이 전체 개인 투자 자금의 24% 정도를 설명하거나 최소 한 15% 정도는 설명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80% 이상의 자금은 펀드 환매나 신용융자 증가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관련해 가지고 뭐 일반 직장인들이 뭐 마이너스 대출, 신용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황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정황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빌려간 돈이 주식 투자에 쓰였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2 광의의 통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 보면은 향후에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를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M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우리 돈, 캐시 있죠. 캐시, 빳빳한 돈, 좋습니다. 그 돈 플러스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우리 요구불 예금 통장, 자유통장이라고도 하죠. 그 통장에 있는 돈들, 이 더하기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뭐냐면 1년 미만의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더하면 이제 M2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자금 규모가 5월 말 기준 3065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 3065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5월 말까지 M2가 152조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가면요, 연환산 M2 증가분은 전년비 12% 이상, 그 이상일 겁니다. 12%, 막 13%, 뭐 이 정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자, 거의 한 12년, 13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인데요. 이거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나게 증가된 유동성의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돈 중에 일정 부분은 증시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어요. 저금리, 그리고 뭐 코로나 사태에 의한 긴급자금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해서 뭐 미국의 양적 완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돈들이 풀리고 있는데, 그 돈들이 예년 같으면, 작년까지만 같으면 부동산으로 일방적으로 쏠렸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예. 그러면 예.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아무리 세게 놔도 이 유동성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가 변했다라고 할까요? 작년까지는 일방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향했던 물길이 주식 쪽으로 올해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M2 증가 152조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으로 계속 쏠리면서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은 주식 시장 쪽으로 일정 부분 기울면서 예, 어느 정도 예, 부동산 쪽은 약간 예년에 비해서는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만약에 계속 부동산 쪽으로만 쏠려 있으면요, 어우,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폭발이 났을 거예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주식 쪽으로 물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부동산 쪽을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에이, 그거보다 주식이 오히려 낫겠네 하면서 주식 쪽으로 넘어온 자금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증가한 경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5월까지 M2 증가액이 15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같은 기간 50조 원 증가했습니다. 5월까지. 자, 생각해보면 M2 증가분의 3분의 1 수준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된 6, 7, 8, 9 뚜루룩 해서 올해 연말까지 M2 증가분 추정치는 제가 획기적으로 보았을 때 210조 원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자, 앞서서 M2의 3분의 1 정도가 개인 투자 자금 순증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210조 원 M2가 증가한다면, 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은 3분의 1 수준인 70조 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규모죠. 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6월, 7월, 그리고 8월 현재 꾸준히 개인 투자 자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기세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 빠지려고 하면 유동성이 팍 들어오면서 개인이 대규모로 사고, 오늘 장중에 조금 약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이 1조 원씩이나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엄청난 자금 흐름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좀 생뚱맞게 분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장 유동성 또는 부동자금 이런 거 설명드릴 때마다 분수 이야기를 꺼내어 드립니다. 자, 유동성,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이렇게 퐁퐁퐁퐁 물이 나와서 한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예, 물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이 계속 올라오면 한쪽이든 뭐 어느 쪽으로든 물이 흘러내리겠죠. 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부동산으로만 쏠렸어요. 그래서 여기로만 막 물이 가니까 주식 쪽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요 물길의 방향이, 이 분수에서의 기울어진 쪽 방향이 주식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유동성은 여기로 다시 나갔다 해도 다시 펌프질해서 올라와서 다시 주식 쪽으로 기울고, 이러한 유동성의 선순환이 예, 시작이 됐고 지금 고착화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 속에서 올해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예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수십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지 한번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6시가 되시면 금융투자협회 통계 페이지 가시면 고객 예탁금 통계치가 나와 있을 테니까 예,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예, 하루 일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지키시면서 분산 투자 꼭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 길에 저의 책들 이렇게 두 권 있습니다. 짠! 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숨고르기 하고 더 좋은 일들이 유동성과 함께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